네,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아이네상스에서는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챕터는 6장 계획과 법의 지배입니다. 사실 법의 지배라고도 하고 법치주의라고도 합니다. 책에는 이제 법의 지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법치주의라는 표현이 이해하는데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법치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법치국가라 하면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뭐 법으로 다스려진 나라라든가 뭐 법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 뭐 그런 형태의 국가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에 익숙하죠. 그런데 그 정도 묘사로는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법이 있고 뭐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뭐 그런 형태를 가지고 법치라고 얘기하기는 모자랍니다. 법치는 원래 rule of law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법치주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법의 지배라고 번역이 돼요. 원래는 서구에서 건너온 개념입니다. 물론 동양에도 법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이제 중국의 법가 사상가들, 뭐 진나라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비자 이런 사람들도 법치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동양의 법치하고 서양의 법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동양의 법치는 제왕의 어떤 통치학으로서의 법치였죠. 그러니까 이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그 관료들하고 같이 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거죠. 일종의 통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법치주의는 다릅니다. 서구 이제 자유사회에서의 법치라는 것은 그 제약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거꾸로 정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부가 가진 그 강제적인 힘, 그런 권력들을 사용하는 행위를 이제 제약하는 것이죠. 정부는 그래서 이제 미리 정해지고 선포된 그런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그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야 되지, 그런 규칙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제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이제 강제력을 사용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이제 개인들도 자신의 일을 이제 선택하고 계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구 법치주의의 포인트예요. 사전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부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법을 빌려서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그런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이죠. 법치주의의 이제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챕터를 들으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모든 법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인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기억하시면서 이번 챕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치주의의 이상과는 별개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 뭐 입법부, 국회가 되겠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행정부가 되겠죠. 이들은 이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법에도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리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한 이제 제약을 해야 된다는 어떤 본질적 이유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라면 정부가 어떤 자신의 목적, 그거를 이제 달성하려고 어떤 자의적이고 임시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 법을 찍어내고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면서 개인들이 뭐 이제 이미 주어졌던 규칙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망쳐놔서는 안 된다고 하예크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길 위에 있는 신호등의 신호를 뭐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계속 바꾼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아니면 뭐 빨간불과 파란불이 의미하는 거를 뭐 수시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원래 그 신호등 규칙에 따라서 운전하고 있던 개인들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꾸니까 개인들도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지겠죠. 개인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규칙 속에서 정부가 이제 자기들이 가진 강제성이 있는 권력을 개인의 어떤 선택, 행동, 노력들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지만이 이제 개인이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자유롭게 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제 분야도 한번 보면요. 정부 주도의 이제 계획 경제 하에서는 법치주의는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제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죠.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어떤 자기의 계획 경제 하에서 어떤 목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사육돼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운행돼야 되는지, 어떤 탄광이 운영이 돼야 되는지, 어떤 가격의 부츠가 팔려야 하는지, 정부도 이제 그에 맞게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요소가 변한다고 해서 다른 요소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같이 바뀌죠. 그래도 어쨌든지 계획 경제의 경우는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느 시점에서 결정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결정은 뭐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은 당연히 완벽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만일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단체들과의 어떤 상충되는 이해를 잘 조정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국은 결정을 내릴 때는 누군가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의 특정 견해들이 그 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결국 이제 그런 견해들이 정부의 어떤 강제력을 통해 가지고 타인들에게 강요가 되는 셈이죠. 어떤 강제적인 방식으로요? 법을 통해서요. 그런 결정들이 입법화가 되면은 바로 법치주의를 필연적으로 파괴하게 되는 거죠. 계획경제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하예크는 법치주의에 맞는 법의 이런 바람직한 형태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고속도로 규정집처럼 이제 도로 규칙을 정하는 게 법치주의 하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법이고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갈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신호등을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다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로를 선택할지를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법인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룰, 이런 틀을 정해놓고, 목표는 이제 각 개인이 정하고, 그 일반 룰에 따른 어떤 과정의 선택들도 이제 개인들이 하는 어떤 바람직한 형태의 법을 formal rules, 형식적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구체 내용까지 이제 세세하게 담아놓고 정부가 어떤 법의 형태로 개인의 어떤 목표와 선택에 관계없이 개입을 하게 되는 어떤 잘못된 법의 형태를 substantive rules, 실질적인 세세한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목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서 어떤 선택적인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법을 뭐 이상과 의도만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법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법치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선택할수록 개인들은 점점 더 이제 선택하고 계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해서 뭐가 바뀌니까요. 한국의 이번에 저 사립유치원 대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립유치원 설립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수십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립유치원은 동네 병원이랑 비슷한 어떤 자영업이었어요. 법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갑자기 그걸 법인으로 바꾸고 회계와 어떤 뭐 돈의 사용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유치원한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그 법과 관습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투자한 그 유치원 설립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맞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여론이나 아니면 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한테도 비판의 포화에 시달리고 있죠. 법이 이렇게 정권 따라가지고 수시로 뒤죽박죽 바뀌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죠. 이제 누가 유치원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부의 어떤 목표에 따라 가지고 법을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죠.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특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이제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두게 되는 거죠. 그 정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타인들에게 정부나 아니면 특정 그룹의 가치를 강요하는 셈이 되는 거죠. 개인들이 선택해야 될 목표를 정부가 대신해서 선택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걸 입법화를 하게 되면은 개인들한테 강요하는 셈이 되죠. 심지어 이제 법제화가 되면은 그거는 도덕의 문제로까지 치환이 돼버려요. 법을 어긴다, 뭐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걸 비도덕적이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법들은 누군가의 견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 사람의 견해가 다른 개인들의 견해보다 상위에 있다는 건데 왜 그거 지키라고 강요하잖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럼 나치즘이나 아니면 파시즘 하에서 만들어진 법은 어떤가요?
오히려 이제 그런 류의 법들은 전체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정성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정성이란 게 얼마나 공허한지는 한번 보세요. 정부가 어떤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칩시다. 뭐 간호사나 뭐 의사한테 더 높은 임금, 아니면 뭐 환자들에게 더 광범위한 서비스,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우유, 아니면 뭐 저 농업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 정부가 이들 가운데서 이제 선택과 분배를 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가진 분배는 뭘까요? 그런 이제 완전 무결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단 어떻게 분배를 해놓고 뭐 상황 따라서 계속 이제 이걸 수정해 나가자.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지를 이제 사법부가 결정하고 뭐 행정부처가 이제 결정하다 보면은 일단 뭐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이제 재량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결과만 있을 따름이에요. 문제는 계속 그대로 두면서요. 결국 이거는 이제 정부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되겠죠. 목표나 이상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틀이 잡혀 있으면은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히틀러 집권 전에 독일은 이미 상당히 많이 그렇게 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도 과거 이제 한국의 보수들이 그런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좌파가 그렇게 무소불위로 뭐 합법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전행들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이 수립되는 과정, 그러니까 입법 과정만을 가지고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법 과정이 합법적이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법치주의와는 큰 관계가 없어요. 입법자들의 권한에는 한계가 없을까요? 한 국가가 이제 모든 그런 결정들을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주로 이제 표면만 보고는 이런 인식들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뭐 이 법은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당해. 지켜야 돼. 뭐 일단 지키지 않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테니까. 그런데 하이에크는 그래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소위 그런 무한 입법권 사상이 부분적으로는 대중적 정권과 민주주의 정부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국가의 모든 행동이 입법에 의해 정당하게 권위를 인정받기만 한다면 법의 지배,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이상은 보존된다. 라는 믿음에 의해 이런 무한 입법권 사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규칙은 정부의 모든 행동이 법률상의 의미에서 합법적인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 정부의 모든 행동들이 완전히 합법적이면서도 여전히 법치주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히틀러는 그의 무한정의 권력을 완전히 합헌적 방식으로 획득했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률상의 의미로 볼 때는 합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이유로 독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앞서 이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들 말씀드렸죠. 정부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법들. 그런 법들도 있는데 절차만 보고 그 절차가 이제 정당하다고 해가지고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입법하려는 그 법 자체의 성격을 봐야 법치주의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절차만 가지고 말하면 정부에 무한정의 권력을 부여해서 어떤 자의적인 모든 규칙이 다 이제 합법화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독재조차도 합법적인 제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붙여놓은 북한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절차만 가지고는 그 법의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예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법치주의는 그래서 입법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시사한다. 법의 지배는 입법의 범위를 형식적인 법으로 알려진 것 같은 종류의 일반적 규칙들로 제한하며 특정한 사람들을 직접 목표로 둔 입법이나 혹은 누구든 그와 같은 차별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적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배제한다. 각종 특혜법들이 그런 것들에 속하겠죠. 미국에는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각 대학에 이제 입학생들을 뽑을 때 인종별 쿼타를 부여해요.
뭐 일정 비율의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들을 이제 뽑아야 된다는 뭐 그런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논란들이 많았고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했던 법입니다. 뭐 결국 여전히 시행 중인 것 같긴 한데요.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있죠. 이런 법들이 이제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류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죠. 정부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요즘 한국도 각종 혜택을 주려고 입법 활동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특권들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보면 뭐 어떤 사고인지,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그런 것들 따라가지고 누군가의 기준으로 차별이 돼요.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입법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이제 포퓰리즘도 양성하겠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뽑지 않겠어요? 또 예전에 이제 정규재 주필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찍어내는 것을 어떤 실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을 많이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의 퀄리티가 어떤지 그리고 이 법이 정말로 법치주의에 맞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획과 목표로서 자신의 어떤 이상에 맞는 국가를 설계하려는 이제 정부의 각종 시도들은 그게 어떤 선한 의도나 이상이 되었건 간에 특정 개인들의 존엄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주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생되는 이들이 이제 소수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야 뭐 이제 왕과 관료들이 이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법 같은 거 막 찍어내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강요를 했을 텐데요.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법을 만드는 시대죠. 옛날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내 자유가 누군가의 목표에 의해 희생되지는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자유가 나의 목표에 의해서 희생되지는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면서 정부의 행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챕터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들이 입법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견제를 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숭고한 개인의 자유가 파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네상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